영상마다 더보기란에도 추가를 해두시면 좋은데 이게 매번 똑같은 거 써놓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설정 들어가시면 더보기란에 자동적으로 들어갈 말들 작성해두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해두시면 훨씬 더 편합니다. 제가 유튜브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면서 이런 광고들을 되게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진짜 적으면 20명, 많으면 80명의 크리에이터 분들을 찾아서 메일을 다 보내요. 다 보내고 답장이 온 사람들 중에서 다시 선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즉 내가 답장을 보냈다고 해서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진짜 이 광고 너무 하고 싶다, 욕심난다 라고 하면은 안녕하세요, 카티큰 저현타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하다 보면 이런 메일들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런 메일들 받다 보면 내가 광고를 하면서 되게 기쁜 것도 있지만 사실 당장 답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획안은 어떻게 쓰는 거니, 기획안은 어떻게 쓰는 건지, 그리고 애초에 내 단가는 얼마로 설정을 해야 되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만큼 잘 받고 있는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답답한 건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검색해도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브랜드 협업의 전 과정, 메일 답장하는 것부터 기획안 작성하는 거, 그리고 단가 작성하는 거, 이 외에도 가져가면 좋을 디테일들까지 다 포함해서 일종의 가이드를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브랜드 협업의 전 과정 혼자서도 매끄럽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선 이 브랜디드 협업의 프로세스부터 먼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브랜디드 협업 프로세스는 제안 메일 받기, 답장하기, 확정 메일 받기, 계약서 준비, 가이드 요청, 일정 확인, 기획안 작성, 피드백, 촬영, 피드백, 업로드, 그리고 2차 라이선스 확인, 정상. 2차 라이선스 확인, 정산,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 긴 과정 같고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자, 우선 광고 제안 메일을 받으려면 광고주가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이메일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 이메일을 적어두지 않으신 분들이 저는 광고 메일이 안 들어와요 라고 하시는데, 이메일을 적어놓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유튜브를 잘하고 있더라도 광고 메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 메일, 즉 비즈니스 협업 문의용 메일, 요거는 유튜브에 메일을 작성하는 란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도 작성을 해두시고 영상마다 더보기란에도 추가를 해두시면 좋은데 이게 매번 똑같은 거 써놓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설정 들어가시면 더보기란에 자동적으로 들어갈 말들 작성해두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해두시면 훨씬 더 편합니다. 제안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창구를 지금 열어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제안 메일이 왔다라고 하면 우선 답장을 해야겠죠. 이 답장하는 법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거는 마카롱 구조라고 부르는데 인사, 본문, 인사 요거를 꼭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이거 진짜 당연한 말 같지만 이런 당연한 거조차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내가 비즈니스 메일을 안 써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처음에 가장 좀 두렵고 어려운 게 요 메일 작성하는 거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마카롱 구조, 인사, 본문, 인사라고 했는데 각 파트별로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사 파트에서는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담당자님, 어떤 채널의 담당자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담당자 이름이 안 나와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또 포인트가 있는데 어떤 채널의 누구누구입니다 가 아니라 어떤 채널의 담당자 혹은 담당 운영자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죠. 이게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그룹 혹은 팀처럼 움직이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메일 답장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 파트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우선은 저는 항상 감사하다라는 말을 먼저 해요. 어쨌든 광고를 준 것 자체가 내 채널을 긍정적으로 봐서 광고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 멘트를 꼭 쓰고요. 그 다음에 제 채널의 광고 단가는 이러이러합니다 하면서 단가를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진짜 이 광고 너무 하고 싶다, 욕심난다 라고 하면은 이 제품에 대한 칭찬도 한 번씩 하면서 만약에 내가 이 광고를 맡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옅은 기획의 방향도 한번 같이 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먼저 이렇게 어떻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광고주가 생각한 가이드 방향이 따로 있는데 그럼 더 안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나는 이렇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고 그 밑에 혹시 이미 생각해두신 방향성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을 주세요 라고 한 문장 덧붙이면 됩니다. 너무 요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인사는 감사합니다 누구누구 드림 이렇게 끝내셔도 되지만 따뜻한 문장을 한 가지 붙여주는 것도 훨씬 더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 일교차가 되게 큰데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누구누구 드림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따뜻한 느낌이 납니다. 저희가 지금 답장을 보내는 거는 광고 제안 메일에 대한 답장이에요.
광고 확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면서 이런 광고들을 되게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진짜 적으면 20명, 많으면 80명의 크리에이터 분들을 찾아서 메일을 다 보내요. 다 보내고 답장이 온 사람들 중에서 다시 선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즉 내가 답장을 보냈다고 해서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답장을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선정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때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그냥 인연이 아니었구나 하고 넘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도 아닐 뿐더러 광고 답장 메일 하나하나에 일일비하는 것보다는 아 누군가 내 채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구나. 하지만 인연이 아니었네 하고 넘기시는 게 조금 더 지속성 있게 내 유튜브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답장을 보내려면 내 단가를 우선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단가 정하는 법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마케팅 용어에서는 CPB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조회수당 단가를 의미해요. 광고 단가 대비 조회수가 얼마나 나왔는지 계산을 해가지고 100보다 낮으면 들인 돈 대비 조회수가 잘 나왔다. 100보다 높으면 들인 돈 대비 조회수가 안 나왔다라고 계산합니다. 즉 100이 가장 이상적인 숫자인데요. 그럼 이거를 반대로 생각을 하면 내 조회수에다가 100을 곱하면 이상적인 단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장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는 최근 3개월 영상 중에서 내가 광고했던 거 있죠. 즉 브랜디드 협업을 진행해서 만든 영상들의 평균 조회수 로 계산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내가 그렇게 평균을 낸 만큼 광고 진행 이력이 많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최근 3개월 이내에 업로드한 광고 영상으로 계산하기 어렵다 라고 하시면은 최근 3개월 동안 올린 영상들의 평균값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알려드린 CPB 계산법이 정말 수학적인 계산이라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는 아니에요. 왜냐면 단가 정하는 거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크리에이터 분들마다 촬영하는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특히 촬영을 할 때마다 뭐 멀리 가야 된다던가 재료비가 되게 많이 든다던가 하면은 당연히 광고 단가가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내가 평소에 만드는 콘텐츠가 되게 시간이 길게 걸리고 편집도 어려워요.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단가가 조금 더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광고주가 광고를 주는 이유는 잠재적인 고객에게 우리의 상품을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 채널의 70% 이상이 외국인이에요. 그런데 이때 광고주의 타겟이 한국 시장이다 라고 하면은 그땐 또 단가가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단가 정하는 건 정말 복잡한데 제가 굳이 방법을 하나만 알려드리는 거는 처음에 일단 감을 잡고 그거를 토대로 몇 번 협업을 진행을 해보신 다음에 단가는 천천히 조정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특히 유튜브 브랜드 협업에 정답은 없습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거는 나의 에너지와 나의 시간을 들여서 가꾸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는 나의 에너지와 시간에 대한 가치를 내가 정할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사실 살다 보면 생각보다 내 가치를 내가 정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그냥 없죠. 왜냐하면 알바를 하더라도 이미 정해져 있는 시계에 맞추기도 하고 회사를 들어가더라도 이미 정해져 있는 연봉에 맞춰서 갑니다. 그렇게 이미 정해져 있는 기준에 맞춰서 일하다가 아예 이제 백지부터 나의 가치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처음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잘 받고 있는 건가?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일단 정하고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정말 백지에서 하려면 진짜 어렵고 힘드니까 제가 정말 희끄무리한 가이드라인을 정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하세요? 절대 아니고요. 이거를 기준으로 나의 촬영, 편집 등등등 콘텐츠를 만드는 컨디션에 따라서 조정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알려드린 단가 있잖아요. 요거는 브랜디드 상품을 기준으로 말합니다. 제가 지금 상품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럼 브랜디드 말고도 다른 것도 있다는 뜻인데요. 그것도 한번 이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크게 그리고 많이 쓰이는 상품 두 가지는 브랜디드와 기획 PPL입니다. 브랜디드는 10분 이상의 영상에서 80% 이상을 브랜디드 상품으로 채우는 것이고요. 기획 PPL은 10분 길이 이상 영상에서 20에서 30% 정도를 기획 PPL로 채우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렇게 디테일하게 계산을 해서 정하진 않고 쉽게 설명을 하면 제가 만약에 이 코카콜라 를 광고를 한다고 해볼게요. 이걸 만약에 브랜디드로 넣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잘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면서 영상을 기획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획 PPL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냥 제가 평소 찍는 영상에서 중간에 오늘은 코카콜라를 마시고 있는데 굉장히 맛있고 디자인이 예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소구 포인트 한번 넣어주는 정도? 그러니까 브랜디드가 광고성을 훨씬 더 많이 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단가 정한 것도 브랜디드
로 정했는데 내가 기획 PPL 단가가 정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선 브랜디드 단가를 정하시고요. 거기서 보통 60%를 한 게 기획 PPL 단가로 들어갑니다. 그럼 저희 지금 상품별로 뭐가 다른지 그리고 상품별 단가도 정했고요. 제안 메일 답장도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선정이 됐다. 광고주가 나랑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 라고 하면은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우선 업로드 날짜를 픽스해야 됩니다. 언제 업로드를 할지.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계약서도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계약서 양식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거를 활용하시면 되고 계약서 양식이 없다라고 하면은 보통 광고주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어떤 사람의 계약서를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그 계약서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이 계약서 확인하실 때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피드백 횟수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피드백은 최대 몇 번까지 가능하다. 저는 최대 2번에서 3번 정도를 추천드려요. 광고주에 따라서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정리되지 않은 채로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 진행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피드백을 확실히 줄 수 있도록 리밋을 걸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럴 일이 많이 없긴 한데 계약이 중간에 빠그라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한 조항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기획안을 이미 다 썼어요. 그런데 광고 진행 안 하겠대요. 하지만 저희는 이미 기획안을 쓰는데 에너지를 들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안 작성 이후에 광고주에 의하여 계약 파기 시 광고주는 크리에이터에게 광고비의 30%를 입금한다. 요거는 기준이 다 다르긴 한데 보통은 기획안 이미 작성했는데 계약이 파토가 됐다라고 하면 30%, 촬영 다 했는데 계약이 파토가 됐다라고 하면은 80% 이런 식으로 일종의 안전장치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2차 라이선스 관련 부분인데 2차 라이선스는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내 영상에 대한 2차적인 사용 허가권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 제품을 광고주한테 받아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요. 근데 광고주가 내 영상에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거를 추가적으로 활용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계약서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확인하실 때는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영상은 모두 크리에이터에게 귀속되며 광고주 측에서 해당 콘텐츠 활용을 원할 시 추가적인 계약을 진행한다. 이런 조항이 꼭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 꼭 확인해보세요. 자, 계약서는요 여러분 전자사인이라고 해서 모두사인 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는데 진짜 전혀 어려울 거 없고 저희 요즘 터치다니까 핸드폰으로 사인을 해도 되고요. 혹은 내가 뭐 도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도장 PNG 파일을 저장을 해서 도장을 찍어도 됩니다. 근데 뭐 광고주 측에서 전자사인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편으로 보내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광고주 측에서 서류를 2부를 프린트해서 사인을 해서 저희 집으로 보내줄 겁니다. 그럼 저희는 그거 까가지고 그 2부에 모두 사인을 한 다음에 한 장은 내가 보관하고 한 장은 다시 보내면 돼요. 근데 딱 봐도 전자사인이 훨씬 더 간편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전자사인으로 하시되 우리는 전자사인 안 한다 라고 할 때만 이제 우편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 이제 계약서 나열이 드디어 끝났는데요.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이 콘텐츠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배송을 받아야 되는 상품이다 라고 하시면은 계약서 날인할 때 배송 받아볼 주소를 요청을 하실 거예요. 그때 주소를 드리면 되고요. 이제 광고주한테는 가이드라인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상품을 내 영상에 소개할 때 꼭 들어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지 어떻게 소개해줬으면 좋겠는지를 작성한 건데 광고주 측에서 우리는 가이드라인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소구 포인트라도 조금 정리해서 보내달라라고 하시면 돼요. 대신 이거를 요청을 하실 때는 꼭 몇 월 며칠까지 보내주세요 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광고를 많이 진행해 보신 분들은 이미 가이드라인 딱딱딱 잡혀 있어가지고 계약서 쓰면서 동시에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광고를 많이 진행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좀 일정이 많이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준비 안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은 보통 하루에서 이틀 영업일 기준으로 안에 보내달라고 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기획안을 쓰시면 되는데 기획안은 어떻게 쓰냐? 처음에만 조금 복잡하지 막상 해보면 진짜 쉽습니다. 기획안도 사실 정해진 형식은 없어요.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이 광고주한테 받은 소구 포인트를 어떻게 녹일지 이 멘트 같은 거는 확실히 적어주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헤드폰 광고라고 하면은 이 헤드폰은 이쪽이 가죽 재질로 되어 있어서 정말 폭신폭신하게 귀에 착 감기는 느낌이 들어요. 영화를 볼 때 특히 베이스 음이 잘 들려서 더욱더 몰입감 있게 영화를 감상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광고주가 준 소고 포인트에 내 색깔을 막 녹여가지고 그거를 텍스트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획안은 이제 광고주한테 보내드리면서 마찬가지로 몇 월 며칠까지 피드백 꼭 달라라고 데드라인 정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기획안 피드백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콘텐츠 촬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내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하시면 되고요. 광고주한테 콘텐츠를 보내줄 때는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을 하시거나 유튜브에 일부 공개로 업로드해서 그 링크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 유튜브에 일부 공개로 업로드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빨라요. 간혹 가다가 광고주분들이 우리 제품이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요청하실 때가 있는데 이게 과하지 않은 선에서는 저희도 물론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좀 진짜 과하게 여기서 뭐 간판을 더 크게 하고 좀 더 오버해가지고 이걸 소개시켜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컷을 해도 됩니다. 대신 그 컷을 하실 때는 이게 광고성이 너무 짙어지면 오히려 보는 사람들 입장에선 거부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하게 소구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영상 피드백 과정 중에서 광고주가 너무 과하게 요구를 한다 싶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컷을 하시면 됩니다. 최종 영상이 이제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 좋은 디테일이 있는데 최종 영상 컨펌이 났어요. 그럼 그때 메일을 답장할 때 그럼 몇 월 며칠 몇 시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원하시는 멘트 혹은 제품 구매 URL이 있으시면 전달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 받아서 이제 업로드 하실 때 넣으시면 되는데 이때 가능하시면 썸네일이랑 제목 같은 것도 같이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업로드 될 거예요 라고 먼저 보여주시는 것도 너무 좋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광고주가 좀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 이렇게까지 해달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선에서 컷하셔도 됩니다. 광고성이 너무 짙으면은 시청자분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라고. 자, 이렇게 최종 영상이 업로드가 끝나고 났을 때 광고주가 2차 라이선스를 여쭤보실 수도 있거든요. 이 2차 라이선스는 아까 살짝 설명을 드렸지만 콘텐츠에 대한 2차적인 사용 허가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 영상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광고주가 이 영상을 가지고 인스타나 유튜브에 광고를 돌려요. 혹은 영상 중간중간을 잘라서 제품 상세 페이지에 넣어요. 그런 것도 다 2차 라이선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라이선스는 보통 3개월, 6개월 계약을 하고요. 2차 라이선스 단가는 3개월을 기준으로 브랜디드 단가의 30%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한 달 단가가 브랜디드 단가의 10%인 거죠. 그래서 광고주가 이번 영상 너무 마음에 들어서 2차 라이선스를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추가적인 계약서를 일단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계약서를 작성을 하실 때는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영상에서 광고 제품이 나온 부분만 짧게 잘라가지고 인스타 업로드 후 광고를 돌리겠다. 이렇게 정말 세세히 작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영상 원본을 넘기게 되면 광고주 측에서 2차적인 재가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공된 영상을 활용하기 전에 크리에이터 측에 먼저 체크,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차 라이선스 계약서 그렇게 작성하시고 영상 원본 넘겨주신 다음에 재가공된 영상 받아보고 괜찮은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2차 라이선스에 대한 정산을 받으면 됩니다. 이 정산을 받을 때는 만약에 내가 개인 사업자가 있다, 사업자 등록증이랑 통장 사본 전달해 주시면 되고 나는 사업자가 없다 라고 하시면은 주민등록증 사본이랑 통장 사본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희 브랜디드 협업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같이 살펴봤고요.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고 생소한 단어도 막 들리니까 진짜 어려워 보이는데 브랜디드 협업은 외워야 하는 과정이 아니라 일종의 미니게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른 뜻은 없고 그냥 즐기면 된다. 왜냐면 가끔 이거를 되게 시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과정 하나하나를 내가 되게 잘해야 되고 남들 하는 만큼, 평균 하는 것만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브랜디드 협업이라는 거는 내가 채널을 잘 운영해 왔구나 라는 것에 대한 일종의 성공 증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브랜디드 협업 진행하는 유튜브 정말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랑 핏한 광고가 들어오면 내가 잘 해와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영상의 제목이 가이드잖아요. 제가 답안지가 아니라 일부러 가이드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정답이 없거든요. 제가 오늘은 순서를 이렇게 알려드리긴 했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진행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이렇게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크리에이터마다 혹은 광고주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계약서나 기획안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확실한 정답이 없다는 게 조금 답답하고 불안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정답이 없다는 거는 또 다른 의미로 조금 더 자유롭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만큼 잘하고 있나? 라고 불안해하기보다는 그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모두 올바른 결정이니까요. 특히나 이 단가를 정하는 부분에서 내가 남들만큼 잘 받고 있을까? 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남들만큼 받고 있을까? 라는 말 자체가 사실 남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 콘텐츠는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그리고 이미지를 소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온전히 나를 활용해서 만드는 콘텐츠에 대한 가치를 남을 기준으로 정한다? 이거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불안하고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나의 가치를 정해야 더 내 마음에 와닿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만큼 더 오래오래 지속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오늘 다루지 못한 디테일들이 있거든요. MCN에 들어가도 될지 혹은 제안 메일에 대해서 거절을 하고 싶은데 이거를 조금 예쁘게 거절하는 법이 있는지 등등등 오늘 영상에서 다루기는 살짝 애매한 동떨어진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7월부터 정부 지원 사업인 창창 프로젝트로 준비한 전자책에 모두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꼭 전자책이 아니더라도 제 이전 영상들에도 있는 내용인데 너무 파편화돼 있어서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는 이 친구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인스타 시절부터 보셨던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제가 생각보다 이 브랜드 협업 정보를 준 게 꽤 오래됐거든요. 한 2년? 제가 닉네임이 인턴이잖아요. 그런데 인턴 이유가 제가 이 브랜드를 시작을 했을 때 실제로 인턴이었어요. 유튜브 마케팅 스타트업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전 직원이 우선 9명이었고 그 중에 5명이 인턴인 회사였는데 저희 팀에는 싹 다 인턴이었거든요. 왜냐면 유일한 정직원이셨던 분이 퇴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턴이긴 하지만 진짜 정직원처럼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진짜 많은 크리에이터분들이 저 기획안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저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검색해도 뭐가 안 나오네요 하는 분들도 있었고 가장 심각했던 거는 어디 뭐 물어볼 데도 없고 그런데 한 30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던 7만 유튜버 분이 계셨는데 조회수가 괜찮게 나오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런 조회수를 가지고 있는 7만 유튜버가 30만 원을 받고 진행을 한다? 이거는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분도 나름대로 열심히 찾아보셨겠죠? 찾아보셨지만 정보가 안 나왔기 때문에 30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요? 하면서 30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요?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답답해서 이게 아닌데 이번 더 받을 수 있는데 하면서 시작했던 게 벌써 2년 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브랜디디 협업을 잘 진행했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먹고 살려면 어쨌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이 콘텐츠를 만드는 건 솔직히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그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도 만들면서 광고를 진행을 하면 알파의 수익이 나는 건데 그 추가적인 수입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거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여러분들이 자신의 가치를 더 잘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가치를 더욱더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콘텐츠 크리에이팅을 더욱더 오래오래 지속할 수 있으니까. 조금 흥분을 했네. 어쨌든 그래서 이 브랜드를 시작을 했고 시장성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해왔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영상 그리고 이전 영상들만 보셔도 충분히 혼자서 진행하실 수 있고요. 내가 좀 정갈하게 정돈된 버전으로 보고 싶다. 각종 메일 템플릿, 계약서 템플릿, 그리고 기획안 템플릿까지 이것도 다 준비해놨으니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쪽을 한번 방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가치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브랜디디 협업을 진행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가치를 키우는 전 인턴이었습니다. 안녕!